우리 시험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요, 며칠 전에 시험 봤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고 위에는 머리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머릿말이라는 게 들어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목과 본문은 한 줄 떨구면 돼요. 이렇게 어디 갔어? 제목과 본문 사이는 한 줄에 빈 줄을 띄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오늘날 차라는 이름을 하고 글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왼쪽서부터 쭉 썼어요.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문단이 바뀌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는 스페이스바 2개 눌러 주셔서 딸깍딸깍 2칸 띄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될 것이다 점 다음에도 한 줄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다음에 한 줄 떨어지고요. 제목 쓰고 표 작성하고 만나요 다음에 제일 하단에 큰 글자가 보이는데 그 사이도 한 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A.1.2. B.1.2. 이건 안 써요. 글자만 쓰는 거예요. 글자만. 요 글자만. 여기에 하트 모양 다음에 한 칸 띄우는 거 있는데 특수기호 입력하는 거는 알려드릴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 교재 92쪽을 보면은 순수한 알맹이만 먼저 입력해 놓으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입력을 먼저 할 겁니다.
우리 실제 문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영문하고 우리말 이렇게 두 문단을 써가지고 스타일 만드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그려가지고 그 중에 색깔 칠한 부분을 차트로 바꾸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 입력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점수가 배점이 높아요. 200점입니다. 얘는 위에 머릿말서부터 그 다음에 본문이 쭉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쪽번호가 들어가요. 쪽번호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각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차완이라고 불리는 각주를 처리하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게, 그림을 집어넣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개 그림 중에서 얘를 잘라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뭐 배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게 아니라 아래 한글에 특수문자 넣는 게 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A.1점, 2점 하고 나와 있는 거는 문단번호 기능이라 그래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A.점 한 칸 띄고 쓰는 게 아니라 문단번호 기능을 이용하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색깔을 칠하거나 줄간격 글자에 꾸미는 기능들은 그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로 뭐가 계산하는 기능이 밑에 나왔었고요. 색깔 칠하는 것만 주로 나왔었죠. 선 두 줄로 그리는 거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 밑에 표는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좌측 우측에 선이 안 보이네요. 선을 가리는 기능을 넣은 거죠. 위아래는 또 두 줄씩 넣은 거고요. 여긴 더 셀을 병합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호가 하나 나오고 한 칸 띄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고 저쩌고 합시다 라고 쓰고, 마지막에 발신기관명이라고 하는데 발신명의라고 하나요? 기관 명칭은 공문서가 아니다 보니까는 공문서는 위에 이제 발신기관명을 쓰고 밑에는 그 기관의 장의 이름을 쓰는 건데, 장의 책임자 직함을 쓰는데, 하여튼 발송을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곳에 명칭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이는 한 줄 떨어져야 돼요. 이 사이는 한 줄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해볼 건데요. 지금 입력은 하긴 했는데 제목을 썼고요. 이 제목 제일 앞자리에다 우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책갈피 넣었던 거 기억나세요? 책갈피? 요 제일 앞자리에다 클릭하고 삽입에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하나 넣었었어요. 설악산 해서. 그게 왜 그랬냐면 요 위에 있는 도형에서 클릭을 하면 일로 오게끔. 좀 지나서 헷갈리시죠? 그거는 뭐 나중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한번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쭉 꾸미느냐 봤더니 이 책의 설명은 저 위에 쉽게 말하면 머릿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머릿말 제 꼭대기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본문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쪽에 가시면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머릿말 쪽쪽쪽. 머릿말은 도대체 뭐냐?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를 우리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부르는데, 페이지 위에 나타나면 머릿말, 아래 나타나면 꼬릿말. 우리 엑셀에서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릿말 클릭해서 제일 밑에 머릿말, 꼬릿말을 다시 클릭할 겁니다. 쪽에 가시면 머릿말이라고 있고요. 그 머릿말 클릭했을 때 제일 화면 밑에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고 만들기. 양쪽, 홀수 쪽, 짝수 쪽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머릿말 할 거니까는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쓰세요. 거기에
설악산 관광이라고 글자가 써있죠. 우리 책에 보니까 여기 설악산 관광이라고 써있죠. 91쪽에 보시면 설악산 관광이라고 조그맣게 머릿말 기능하고 쓴 게 있을 거예요. 자, 블럭을 잡아서 글꼴은 도둠 10포인트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을 빠져나가시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머릿말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생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고칠 수가 있고요. 그냥은 못 나와요. 절대로 얘는 빠져나가야 돼요. 마치 우리 그 수식 계산할 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문 열고 나가는 거. 그것처럼 클릭하시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설악산 관광이라는 글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3페이지잖아요. 세 번째 페이지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페이지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있다면 매일 페이지마다 이게 나올 거고요. 그럼 1페이지, 2페이지는 어떻게 된다? 안 나와요. 머릿말은 3페이지에서 지정을 하면 3페이지서부터 그 이후로 나오지 1, 2페이지는 안 나와요. 1페이지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머릿말을 썼으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계속 똑같이 나가고, 만약에 3페이지 내용을 바꿔서 쓰면은 1페이지, 2페이지는 같은 머릿말이 나오고 3페이지서부터 또 다른 머릿말이 나와요. 우리 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책에 하단에 꼬릿말을 썼어요. 꼬릿말. 이 책을 보시면은 밑에 꼬릿말을 썼어요. 쪽번호도 들어갔고 파트 1 따라하면서 익히는 한글 2010 해가지고 파트 1이라고 하는 머릿말이 들어갔죠. 꼬릿말이 들어갔죠. 근데 홀수 쪽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 짝수 쪽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백발백중 ITP 한글 2010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은 짝수 쪽, 홀수 쪽을 따로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냥 매 페이지마다 오른쪽 꼭대기에 나타나라는 머릿말을 넣은 것 뿐이고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제목.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꾸미라고 써 있죠? 일단 가운데 정렬부터 할 거고요. 책에 보니까는 무슨 글꼴 쓰라 그랬냐면은 도둠을 쓰고요. 크기는 18이고요. 진하게 가가 첫 번째가 진하게. 그대로 책갈피는 아까 넣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갈피 넣은 것 같고요. 여기다 뭐 넣으래요? 덧말 넣기 하래요. 덧말 넣기. 자, 블럭 잡아서 글자를 뭐 진하게 해라, 기울어뜨려라, 또는 밑줄 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가운데 정렬해라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온 거고요. 자, 덧말 넣기 한번 해볼게요. 입력이라는 메뉴를 가시면은 참조 그룹에 덧말이라고 있어요. 덧말. 여기다가 설악의 정취라고 써있네요. 네. 설악의 정취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덧말을 잘못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글자가 있는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덧말을 지우면 되고요. 다시 덧말을 넣고 싶을 때는 블럭을 설정하고 덧말을 클릭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정치. 그럼 제목은 이제 모양새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반드시 제목하고 본문은 한 줄 띄워야 돼요. 두 줄을 띄워도 돼요. 근데 두 줄을 띄우시려면 여기도 두 줄 띄우셔야 되고, 여기도 두 줄 띄우셔야 되고, 여기도 두 줄 띄우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두 줄을 띄우다가 잘못해서
이 내용이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 빵점 처리가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1, 2, 3페이지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4페이지가 늘어져서 4페이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무조건 0점 처리예요. 그러면 여기 제목 사이를 이렇게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한 줄을 띄우라 그랬는데 이렇게 붙였으면 감점이 커요. 예. 글자 하나 틀리는 거는 감점이 작아요. 그러나 규정이에요, 규정. 글자를 쓰는 문서를 작성하는 나름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어기면 감점이 큽니다. 자, 그 다음 맨 앞자 설자가 굉장히 크네요. 이거를 우리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이용해서 꾸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한 문단이에요. 여기 글자가 틀렸네. 여기가 하나의 문단인데 이 문단의 가장 앞에 있는 첫 글자를 꾸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가면은요 안 나오고요. 그냥 이 블럭 안에다가 클릭을 하면 여기 끝에 떠요. 이를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 문단 안에, 이 블럭 안에 내가 클릭만 해 놓으시면 돼요. 문단 안에. 그리고 서식 메뉴에 가셔서 끝에 있는 문단 그룹에 가시면은 제일 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클릭하세요. 이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두 줄짜리냐, 세 줄짜리냐. 두 줄짜리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설악산 국립공원 그 두 줄에 걸쳐서 글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줄짜리 하시면 되고요. 도둠 글꼴 쓰라고 했으니까 도둠을 쓸 거고요. 면색은 노랑을 쓸 거예요. 면색은 노랑. 다른 색을 이용해서 노랑. 선 집어넣으라는 말이 있나요? 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선을 만약에 두 줄로 그럼 두 줄로 하시는 거고 선을 한 줄로 돼 있으면 한 줄로 하시면 되고 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선이 없잖아요.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이 있는데 면도 색깔이 노랑인지 빨강인지 근데 기본적인 색깔은 안 나올 테고 다른 색 눌러서 뭐 세 번 제일 처음에 검정, 흰색, 빨강 그 다음에 주황, 노랑 그 다음에 녹색, 파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노랑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본문과의 간격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3mm 띄워라, 1mm 띄워라 라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얘를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한 줄짜리를 바꾸시면 돼요. 한 줄짜리를 바꾸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자, 블럭을 절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블럭을 잡지 말고 그 문단, 이 문단 안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자가 있는가 좀 볼게요. 한자가 지금 한자 찾기 전에 서식지로서의 서식지 지자하고 로자 사이에 각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화살표가 각주는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어요. 밑에 각주는 이거죠. 지금 올해 문제는 이번 문제 차완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차완이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주라는 말은 주석이라 그래. 주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주는 걸 각주. 그리고 주석을 설명이라 그래요. 그런 주석 설명을 맨 끝에다가 문서 제일 끝에다 몰아서 쓰는 거를 미주라 그래요. 꼬리 밑에 써서 미주. 예. 우리 시험 문제는 서식지하고 로자 사이에다 클릭하고 입력 각주를 딱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각주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각주를 지금 요렇게 이제 서식지하고 로 사이에다가 각주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이 각주는 10포인트입니다. 각주는 10포인트예요. 각주를 처음에 작성하면 9포인트로 돌아가는데 얘를 10포인트로 바꿔야 돼요. 그 규정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원한대로 해야 돼요.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자, 요렇게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고, 답을 전송하라는 말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전송하라는 말이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 그래서 우리 함초롱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포인트고요.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입니다. 언급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대로 해야 되고요. 모양새는 이 출력된 형태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각주 미주 모양 고치는 건 있어요. 각주 미주 모양에 동글뱅이 가라고 되어 있죠. 각주가 우리는 1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문제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도 보니까는 동글뱅이 A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각주가 동글뱅이 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제는 동글뱅이 가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동글뱅이 가나다. 이렇게 동글뱅이 가나다로 동글뱅이 ABC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숫자 1, 2, 3 하고 되어 있어요. 동글뱅이 1, 2, 3도 있습니다. 원 안에 가나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시면은 이제 바뀌어요. 얘가. 근데 지금 이 각주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글자에 대한 크기는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10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0포인트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감점입니다. 네? 바꾸는 거는요, 블럭을 잡고 나서 10포인트로 바꾸셨죠? 그리고 블럭을 설정돼 있으면 안 되고요. 블럭을 깨야 돼요.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는 안 되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저 상단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라고 나와요. 찾으셨어요? 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면 돼요. 저 끄트머리를 빠져나가면 이렇게 아까 그 자리로 다시 오는 거고요. 이 서식지 옆에 가라고 되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글로 갑니다만, 가고 나서 그냥 빠져나가도 돼요. 얘는 머리말은 그냥 못 빠져나갔어요. 근데 각주는 그냥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한자가 있는가 잘 볼게요. 명소가 있다. 여기 있네. 명소. 명소라는 곳에다가 마우스로 블럭 잡고 한자 키 명소가 거기 있나요? 예, 첫 번째 명소 있네요. 그렇죠? 바꾸기. 잘못 바뀌었다. 자, 명소를 바꾸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한글 옆에 한자가 나오는 건지 그냥 한자로만 바꾸라고 하는 건지 한자 옆에 우리말이 나오는 건지 있어요. 차이가. 예를 들어 이거를 한자로만 명시가 돼 있으면, 우리말이 없이 한자로만 명시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자를 읽을 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이 명시돼 있잖아요. 명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가로 열고 한자. 세 번째 거네요. 그렇죠? 요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장관을 연출한다. 장관. 이것도 한자로 바꾸셔야 되겠고,
두 군데 바꿨나요? 예. 지금 93페이지도 보면은 한자에 대해서 명소가 있다, 또 뭐 장반이다 라는 글자를 바꾸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넣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에 가서 그림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입력에 가서 그림을 선택하는데 이 그림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네. 이때 이 그림이 그림 5 안에 있네요. 그림 5. 그림 4에 있나요? 아, 4에 있네. 4에. 아까 이 문제는 5에 있었고, 그림 5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해서 그림 4에 있다고 문제에도 써 있네요. 자,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림 4번을 선택하시고 넣기 또는 그림 4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산봉우리에 깃발 꽂은 그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려야 되잖아요. 그림 클릭.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메뉴로 갑니다. 상단에 밑에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밑에 부분 보이세요? 이런 거 모서리 부분 보이세요? 얘를 이렇게 쓱 들어 올리면 그림을 자르는 효과가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다 됐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클릭을 하면 자르기가 나오고요. 예, 자르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뭐 오른쪽도 이렇게 당겨서 좀 줄이고 아랫부분도 당겨서 이렇게 줄이다 보면 마치 잘린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를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줄이면 찌그러지니까 안 되고 그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문제에서 말하는 크기대로 맞춰 주셔야 돼요. 40에 25 크기 고정 40에 25 해주시고 크기 고정 크기를 고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크기가 변형돼요. 그러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예,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첫 번째 나오는 어울림으로 할 겁니다. 어울림 본문과의 배치에는 예, 어울림이에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요. 예, 어울림. 그 다음에 여백 캡션에 가서 왼쪽 여백을 몇 미리 두라고 써 있나요? 바깥 여백의 왼쪽 공간을 얼마? 2mm. 2mm.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화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세요. 됐어요? 오른쪽에서 갖다 붙이셨어요?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글자가 어때요? 끝자리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그때는 이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이 그림을 클릭하시고 키보드로 왼쪽 눌러보세요. 왼쪽 그림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우스로 휙 옮기면 힘드니까 그림을 오른쪽 벽에다 붙여놓고 키보드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년에 휘기 보 향 백담계 개 이에 비하여 12선년 백담계곡 평동
근데 끝에가 또 안 맞네요. 얘를 좀 더 당겨보면 또 안 맞아요. 그런데 시험 본무에서 그러더라고요. 굳이 안 맞춰도 된대요. 그냥 오른쪽 벽에다 붙여 놓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왕이면 글자를 이렇게 맞추는데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위원들이 여기다 뭘 이상하게 꽈놔서 문제를 출제를 해서 나눠줘서 그런지 글자가 착착 안 맞더라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옆에다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은 봉우리가 골짜기마다 못을 이루고, 끝에도 안 맞아요. 여기는 글자 아무것도 안 썼는데, 뭐 그림도 안 집어넣는데. 하여튼 이 도형의 그림의 크기만 맞추시고, 그러면 여백 왼쪽을 뭐하러 줬냐 이거예요. 이 글자하고 이 끝글자 보이세요? 끝글자? 이 끝글자? 요 글자랑 이 그림이랑 딱 붙어있으면 흉할 것 같아서 이 그림의 왼쪽을 좀 띄웠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을 띄우라 그래요. 오른쪽을. 얘가 오른쪽에 가 있다 보니까 왼쪽을 띄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만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긴 두 칸을 띄워야 되고, 스페이스바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두 칸을 띄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설악산 주요 관광로라는 거 앞에 크로바가 들어가 있는데, 크로바 입력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입력에 가시면 저 끄트머리에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에 문자표,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입력 도우미 그룹에 있는 그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문자표 말고요, 문자표란 글자 밑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그러면 얘가 조금 복잡해요. HNC 문자표, 한글 문자표라는 거에 전각교 일반을 찾으세요.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뭐 KS 완성형 문자표도 있는데, 한글 문자표에 전각교 일반에 가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크로바 시커먼 거 선택하고 넣기. 그리고 한 칸 띄워야 돼요. 기호 다음에 한 칸 떠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국 주요 국립공원 앞에도 이제는 보이네요. 문자표에 가서 봤더니 크로바가 보여요. 아까 입력.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 칸 띄워야 되고. 크로바 기호하고 글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야 돼, 한 칸.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한 칸이 반드시 떨어져야지 얘가 붙으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래요? 간혹 얘만 블럭 잡아서 굴림 18포인트 하는 경우 나오는데 아니고요. 크로바까지 포함해서 굴림에 가서 뭐야? 18 그리고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이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자, 아까는 크로바까지 블럭 잡아서 굴림에 18포인트 했어요. 그 다음에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서식에 있는 글자 모양에 가셔가지고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 색깔은 파랑, 없으면 다른 색, 그래서 파랑.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꾸미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글꼴은 뭐다? 굴림 18. 그 다음에 이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국립공원만 잡네요. 국립공원에 가서
글자 모양에 가서 확장에 가서 기본 말고 확장에 가서 강조점. 근데 강조점 중에 세 번째 것 같아요. 체크되어 있는 모양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모양이.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글자 기호를 블럭 잡아서 굴림 18포인트 해주고 다시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색은 흰색, 채우는 색깔은 파란색.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기호랑 합쳐서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를 가지고 꾸미는데 글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밑줄에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밑줄은 한꺼번에 밑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만 따로 강조점 하라 그러면 서식에는 글자 모양 기본 영역 말고 확장 영역에 가서 강조점 지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맞추셔야 돼요. 간혹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어쩔 때는요, 얘까지 이 기호까지 흰색으로 칠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메꾸는 과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잘하셨는데 요 크로바 모양은 그냥 10포인트예요. 얘도 18포인트인데 그런 경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요 6줄에 관한 내용을 처리하는데요. 문단번호 기능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 여백 20포인트 1수준, 30포인트 2수준, 줄간격은 18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줄간격이라는 게 저 끄트머리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180%로 일단 바꾸세요. 어디서 바꾸는지 아시겠죠? 네, 서식에가도 있어요. 서식에도 180%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160%인데 180%로 좀 널찍하게 펼쳐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문단번호 모양.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서식에 가서 줄간격을 180%로 바꿔놓고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번호 모양을 누르시면은 문단번호 모양 중에서 비슷한 걸 일단 고를 거예요. 1 괄호 가 괄호 1 괄호 가나 괄호 이거 같아요. 요거 얘는 1점 가점이고 이건 양쪽 괄호 1 양쪽 괄호 가.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나갈 수 있고 1 가나다라 2 가나다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2수준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4수준까지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얘를 선택을 하는데 얘를 좀 꾸밀 거예요. 그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수준과 2수준을 꾸미라고 되어 있어요.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가나다라 1, 2, 3, 4라는 말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20포인트만큼 떨어져 있는데 글자랑 가나다라 1, 2, 3, 4랑 그 본문이랑 20포인트 떨어져 있는데 얘가 오른쪽 글자 영역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2수준 클릭하고 30포인트로 바꾸고 얘도 오른쪽. 그러니까 글자가 밀려나갔잖아요. 오른쪽으로 밀려나가 있잖아요. 그 밀려나간 쪽으로 가나다라 1, 2, 3, 4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1수준은 20포인트, 2수준은 30포인트.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그럼 얘가 1수준 2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 이 두 문단 있잖아요. 두 문단.
얘는 수준을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에 수준을 올리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수준을 이 수준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자, 얘를 두 개를 다 블럭을 이렇게 안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두 문단을 잡아서 수준을 하나 내릴 거예요. 내리면 얘가 가나로 가요. 밑에 있는 3, 4번 얘는 또 수준을 내리면 얘가 또 가나로 가요. 수준 내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수준 내리는 저기 서식에 가면 제일 끄트머리에. 자, 보세요. 얘를 망친 것 같아요. 얘를 망친 것 같으면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180%로 바꿔놓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비슷한 거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그리고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 그리고 설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수준을 내리고 그럼 자동으로 아까 1, 2, 3, 4, 5, 6이었던 애가 1 가나로 가면서 4, 5, 6이었던 애가 2, 3, 4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얘들도 수준을 내리면 우리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문단 모양을 바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모양새 맞들었고요. 얘는 어차피 다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란이 공원 이름이 들어갈 테고 비고라는 좀 좁겠죠. 이렇게 제가 글자는 안 썼어요. 어차피 글자는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떻게 하래요? 도둠. 이 안엔 도둠이란 글꼴을 이용하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라데이션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대각선에 흰색에서 노랑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C 표에 관한 기능이니까 C 또는 L 이렇게 이런 거 우리 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뭐다? 표셀 각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거예요.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C 그라데이션 그래서 어떤 거 한다고요? 대각선은 왼쪽 대각선 시작색은 무슨 색? 흰색 끝색은 무슨 색? 검정이 아니라 노랑 아까 선택한 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 없으면 다른 색에 가서 노랑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노랑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걸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이 블럭 잡은 거에 전체 왼쪽과 오른쪽의 선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L 또는 뭐 C 눌러서 테두리 가시면 되죠. 선 없음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 선을 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선을 빼겠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이 블럭의 제일 윗줄과 아랫줄에 두 줄 L 또는 C 두 줄 위쪽과 아래쪽 그럼 전체 블럭의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만 두 줄 그리고 제목줄은 또 아래가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L 두 줄 아래 거 선택하고 이렇게 아래 거 선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 세 줄이 병합되어 있네요. 블럭 잡고 M 또는 오른쪽 눌러서 합치기 MM 여기도 합치기 M 이렇게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쓰고 한 칸 띄우고 여기서 우리 엔터 치고 빼기 누르고 한 칸 띄웠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상기 국립공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빼기를 쓰고 나서 한 칸 띄웠더니 내가 키보드로 쓴 것처럼 아까 이런 거예요. 1 한 칸 띄우고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번호가 이렇게 내용이 부여가 돼요. 번호가 자동 번호 부여가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빼기라는 기호도 목록을 선정할 때, 목록을 나열할 때 쓰는 기호로 인식을 하고 한 칸 떨어지게끔 나올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한 칸 띄우고 글자를 쓴다.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마침표가 있는데 안 썼다 감점, 없는데 썼다 그것도 감점. 그리고 한 줄 띄우고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은 오른쪽 정렬,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글꼴 바꿔주시고요. (25포인트) 진하게. 장평도 나왔네요. 글자 모양에 가면 장평 얼마? 110? 장평 얘기도 나왔네요. 장평 얘기. 자, 블록을 잡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아까 확장, 강조점 처리했던 영역에서 기본 영역으로 돌려놓고 장평 처리하시고 여기서 굵게 진하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정렬하시고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쪽번호.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근데 이거 틀리면 수정하기 애먹어요. 처음에 완벽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쪽번호 매기기.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어디? 오른쪽에. 오른쪽에. 번호는 뭐? 알파벳. 줄표가 들어가 있다 없다? 줄표가 뭔지 아시겠죠? 쪽번호 옆에 이렇게 빼기 표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줄표예요. 줄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안쪽 위, 바깥쪽 위, 안쪽 아래, 바깥쪽 아래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한 장에, 예, 아래쪽 오른쪽에, 아래 오른쪽에 넣었어요. 넣기. 그 다음 새 번호로 시작. 항상 나오는 문제가 똑같아요. 새 번호로 시작. 시작 번호 몇 번? 2번. 왜냐면 얘가 3번 페이지니까 C라고 나왔는데 문제진 B라고 나온 걸 봐서는 2라고 바꿔야 얘가 B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책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92쪽. 이 문서에 제일 처음에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책갈피. 책갈피는 사실은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저 상단에 두 번째 페이지 4번 문제 도형 그리는 거에서 필요한 기능이에요. 예. 책갈피 넣어주는 거 했었고요. 여기에 입력해 가서 책갈피, 여기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K, B 하라고 되는데 컨트롤 K 하고 B 누르면 되는데 이거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입력 메뉴인지 서식 메뉴인지 쪽 메뉴인지 그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다 입력했어요. 중간에 문단이 바뀐 거는 스페이스 2칸 눌러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가나다라는 번호 부여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썼고요. 표 작성했고요. 예. 다 입력하고 나서 하세요.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해놓으시고
다 입력해 놓으시고 나서 하세요.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꾸미거나 엔터 치고 또 글자 이게 힘들어요. 망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 써놓으시고 하세요. 다 써놓으시고. 아니면 본문 쓰고 나서 꼭 반드시 엔터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 내용 가지고 꾸미고 여기서 또 이만큼 쓰고 나서 엔터 치고 엔터를 친 자국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또 꾸미고 요것도 꾸미고 또 얘 꾸미고 그 다음에 표 만들고 그렇게 구간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좀 수월하다. 그래서 한자 바꾸는 거 명소하고 장관 두 군데 집어넣고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는 컨트롤 F10번인데 입력에 가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문자표 화살표 문자표는 글자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넣어주고 근데 여기 보면은 문자표가 지금 크롭바를 넣었어요. 그러면 위에 크롭하면 아래도 크롭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보여드릴까요? 저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먼저 크롭바를 넣어요. 이렇게 크롭바를 하나 둘 더블 클릭을 2번 하면 들어가거든요.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분리시켜 놓고 여기다 내용 쓰고 이렇게 써요. 저는 똑같죠. 복사해서 쓰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거를 이제 제목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을 때 요거만이 아니라 빈칸까지 잡으세요.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던 뭐 여기 가서 하나씩 하던 그거는 뭐 내 맘이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꼭 한 칸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블럭을 잡을 때는 기호랑 글자랑 같이 블럭 잡아서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꾸미는 거는 글자만 다시 또 꾸며야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번호 설정하는 거 제일 먼저 서식에 가서 180%로 바꿔놓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설정해주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95쪽에 보니까 머릿말 써요. 94쪽에 머릿말 넣는 거, 그 다음에 제목 설정 및 덧말 넣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각주 넣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거.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맨 앞에 커서를 위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클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블록을 잡으면 안되고 문단 안에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면 그 문단의 맨 첫 번째 글자를 꾸민다는 거예요. 꼭 굳이 앞에 커서를 위치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주는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각주 넣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식지 로자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 각주 입력에 가서 각주를 찍으시면 이제 각주가 들어가고요. 그럼 각주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포인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 동글뱅이 가나다라로 바꿔주는 거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꼭 설정하래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문서 작성하는 처음 규정 때문에 그래요. 처음 규정. 이 문서의 처음 규정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 설정은 무조건 10포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어느 정도 쓰고 났으면 이제 여기다 그림 넣어야 되겠죠? 입력이라는 곳에 가서 그림 넣어주고 그림을 클릭해 가지고 상단에서 자르기 눌러서 대각선 방향으로 줄여도 되고 좌우상하 줄이셔 가지고 적절히 모양새 만들어 놓고 간혹 이럴 때 있어요.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할 때가 있어요. 그림을 내가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내가 그림을 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안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X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 그림을 클릭하면 보입니다. 이건 왜 그림을 안 보고 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림이 보이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림이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그림도 있거든요. 해상도가 높은 거. 그러면 성능이 좋지 않은 컴퓨터는 문서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의 크기를 자르고 모양새 만들어 놓고 나면 에이 그림 보지 마.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한다? 해제시켜놔요. 안 보겠다라고. 이렇게 작업하면 빨리 움직이거든요. 어차피 인쇄하면 그림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 정도는 견디는 컴퓨터들이니까 다.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맞춰주시고 어울림 여백 캡션에 왼쪽 2mm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요거 제목에다가 흰색에 파란 배경 칠하는 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번호 모양 설정하는 거, 이 책에는 180%를 나중에 한 것 같은데요. 180%를 먼저 하세요. 여기 서식에 가서 180%를 먼저 하시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서 꾸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꾸몄어요. 근데 책에서 어떻게 놓은지 아세요? 책은 좀 달라요. 제가 책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책대로. 자, 보세요. 책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책은 아까 제가 서식을 180%로 늘리세요 라는 거는 뭐 나중 문제인데, 책에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보세요. 두 번째 거로 그냥 선택하고 말아요. 그리고 얘들은 수준을 내렸죠. 아까 내렸어요. 그 왼쪽에서 20mm 띄워야 되고 30mm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를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을 20mm 띄우고, 다시 얘네들은 여기서 30mm 띄우고, 얘들은 또 띄우더라고. 이렇게 띄웠어요. 이렇게 띄우셔도 돼요. 어차피 답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디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를 두 번째 걸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1수준은 20mm 띄우고 오른쪽, 2수준은 30mm 띄우고 오른쪽, 그리고 1수준을 내리고 얘도 내리면, 그 다음에 책에는 이제 얘를 180%로 이제 늘리는 과정이 마지막에 있겠죠. 이렇게. 책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책은 좀 다르게 설명해 놨는데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조점 지정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다 블럭 잡아서 18포인트, 얘도 블럭 잡아서 18포인트 꾸미고 나서 다시 요 글자만 글자 모양에 가서 확장해 가서 강조점 들어간 거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그려가지고 첫 줄은 C. 그래서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것, 왼쪽 대각선인지 무슨 대각선인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전체 블록 잡아서 L 선 모양에 들어가서 선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두 줄로 배 있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책 105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비고란에 세 줄 합치는, 두 줄 합하는 거. 엑셀은 말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엑셀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서는 그냥 병합 M 누르면 돼요. 블록 잡고 M. 그 다음에 기관 명칭 쓰는 거. 기관 명칭은 뭐 무슨 글꼴하고 포인트 크게 나와 있고, 진하게인지 뭐 안 진한 건지. 그 다음에 장평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는 장평이 나오고, 그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장평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 들어가는데, 쪽번호 어떻게 들어갔다? 쪽에 가서 쪽번호 매겨줬고요. 번호를 서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새 번호로 시작은 들어가지고 우리 2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차, 쪽번호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쪽번호를 아까 제가 어디다 클릭하고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쪽번호를 지우고 다시 작업하셔야 돼요. 근데 쪽번호는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보시면 보여요. 조판보를 보시면 있잖아요. 세 쪽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쪽번호 위치를 넣을 때 아까 분명히 이쯤에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쪽번호는 무조건 앞줄로 갑니다. 근데 새 쪽 번호 시작했잖아요. 그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가 C로 나오겠죠. B로 나오게 하려니까는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에 가서 새 번호로 시작, 두 번째 번호로 가라. 그러면 얘가 B가 되겠죠. 근데 쪽번호 위치를 모르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냥은 절대로 안 보인다 그랬어요. 조판보를 꼭 보셔야 되고요. 조판보를 보면 이렇게 쪽번호 위치가 보이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갑니다. 밑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 밑으로 갑니다. 수정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수정하는 게. 내가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수정할 일이 아예 없는데, 애시당초 틀리게 만들었을 때 얘를 고치려니까 그림은 클릭하면 돼요. 도형은 클릭하고 뭐 그림 같은 거 클릭해서 지우면 되는데, 문제는 쪽번호 같으면 클릭이 안 된단 말이야. 선택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보기에 가서 조판보로 보시라고. 조판보. 그래서 조판보를 더블 클릭한다거나 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여기도 새 쪽번호 2번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얘 더블 클릭해서 만약에 3으로 가라, 4로 가라, D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지가 A, B, C, D, D로. 그럼 4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줄이고 늘릴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이제 111페이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저장하시고 전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요, 얘부터 해요. 우리는 제일 1, 2, 3, 4 위에서부터 했는데, 연습삼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역으로. 근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네. 자, 새로 만들기 할 거예요. 새 문서. 그럼 종이가 이렇게 새로 나왔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 10, 10, 11, 11, 10, 10.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다 10mm, 외 좌우는 11mm. 엔터. 그리고 문단 번호 모양 Alt Shift 엔터. 3번 4번 Alt Shift 엔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컨트롤 엔터. 3 4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아까 이제 내용을 쓰잖아요. 제목도 쓰고 내용도 쓰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넣죠 우리가요? 아까 머릿말 넣었었죠. 머릿말 넣어요. 여기다 머릿말 쓰기, 이런 건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머릿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머릿말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앞부분에 안 나온다 그랬죠? 머릿말은 3페이지 넘으면 3페이지 이후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쪽번호 넣어 볼게요. 쪽번호 매기기. 자, 넣을 거예요. 쪽번호 3 들어갔죠? 그럼 세 번호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 세 번호로 시작했는데 얘가 만약에 4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는 앞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됐나. 1페이지에 걸려 있고요. 2페이지에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페이지에 가서 감춰야 돼요. 뭐를? 쪽번호 감춰야 돼요. 그럼 1페이지 쪽번호 안 나오고요. 다시 2페이지 가서 또 쪽번호 감춰야 돼요. 그럼 2페이지, 1, 2페이지 안 나오고 이제 3페이지만 달리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했던 건데 1페이지, 2페이지 쪽번호를 감추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 넣어주고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구역을 나누면 구역이 뭔지 나중에 또 배우실 기회가 생기겠지만 구역이 바뀌면 구역과 구역 간에 쪽번호를 들어간다. 그럼 쪽번호가 저쪽에는 방해를 안 놔요. 첫 번째 쪽 구역하고 두 번째 구역하고 세 번째 구역, 세 개 구역을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쪽번호를 넣어주면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에는 침범을 안 해요. 구역 나누기를 하면. 그래서 그냥 1, 2페이지 번호 넣어주고 Alt, Shift, Enter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시라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번호 다 넣어주고 나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제 111페이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입력을 해볼 거니까는요. 같이 입력해 보세요.
저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 책갈피 여기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응? 책갈피. 책갈피는 여기다 책갈피를 넣었잖아요. 앞자리에다가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넣었죠. 단종문화재라고 넣었잖아요. 이건 어디서 쓰는 거냐면 그 4번에 도형 그리잖아요. 도형 그릴 때 어떤 도형을 클릭하면 일로 넘어오라고 하이퍼링크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이퍼링크만 저기 책갈피만 넣고 많으시면 돼요. 책갈피. 예.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는. 선생님 이거 각주 넣는데 왜 동그라미 해고서는 자꾸 가로가 또 나와요?
지금 제가 이거 잘못한 부분 같은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가나다로 바뀝니다. 이렇게 일단 엔터를 한번 더 치면 그냥 무시해요. 예. 근데 저는 엔터를 치니까 또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